바다 없는 충북 영동에서 만나는 오징어. 산골의 청량한 바람으로 말린 쫄깃쫄깃 산골 오징어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천직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40여 년 이용 외길 인생, 충북 1호 이용 명장 이야기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에서 함께하는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답니다. 네, 지난해 욜로, 그러니까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자라는 말이 화두였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욜로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오른 대안이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명 소확행을 실천하자는 건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죠.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0년대에 발표한 수필집에서 이미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그리고 서랍장 안에 반듯하게 개어놓은 속옷이 똘똘 말려서 가득 있는 것, 예. 이렇게 우리가 소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일상에서 자주자주 접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많이 찾아보시면 네. 보물찾기가 되시면 오늘 하루도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충북 청주에서 함께하는 소식 전하기 위해서 두 분의 리포터 자리하고 있는데요. 인사 어서 나누죠?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소식은 박지웅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시는 톡 쏘는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국민 간식 오징어인데요. 쫄깃쫄깃 씹을수록 이 즐거움이 2배가 되는 오징어를 내륙의 중심인 충북에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믿기지 않는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오늘 어디 가나요? 응? 이거 오징어잖아요. 아이, 충북에 바다가 없는데 오징어를 보러 어떻게 가요? 그러게 지금 말입니다. 영동에 가면은 오징어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영동이요. 막내라고 놀리시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놀리는 것 같은데요. 깊은 산골의 맑은 물과 청량한 산골바람이 만나 탄생한 과일의 고장 영동에 또 다른 특산물이 있습니다. 바다 없는 과일의 고장 영동에서 만나는 산골오징어. 지금 만나러 가시죠. 바다 없는 영동에 오징어가 웬 말인지 의구심을 가득 품은 채 들어선 곳에서는 정말 오징어가 가득했는데요.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네. 우와. 야, 오징어 탑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영동에 오징어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정말로 그것도 엄청 많이 오징어가 있네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바다가 없는 영동 산골에서 170m 안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또 이 산골에 깨끗한 청량한 바람으로 맛있게 잘 말리는 오징어 건조장입니다. 이곳은 1990년 3월에 설립해 올해로 29년째 산골오징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골오징어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건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독일 등으로 수출을 하면서 수출고를 올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산골오징어의 탄생 과정을 살펴볼까요? 지금 한창 작업 중이신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오징어가 냉동된 채로 들어오거든요. 그 냉동된 거를 해동하고 세척하고 배갈르고 건조되기 전까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부산항을 통해 들여와 밤새 해동된 오징어가 산골오징어로 탄생하기까지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은 바로 내장 제거인데요. 척하면 척, 어머님들의 손길 한번 거치고 나니 깔끔하게 손질 완료입니다. 지금 손질하시는 게 굉장히 능수능란하신데 그럼 어머니 1년 내내 이렇게 오징어 손질하시는 거세요? 아니요, 여름에는 농사 짓고 겨울에만 해요. 아, 봄, 여름에는 농사하시고 겨울에 용돈벌이로 이렇게 오징어 손질하시는 거군요. 예. 용돈 버셔서 어디에 쓰세요? 예, 손자들도 주고 네. 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가고 그래요. 아, 진짜 어디 놀러 다니세요? 산에게. 산에 등산 가시는구나. 예. 돈 많이 써요, 나이 먹었어도. 아, 진짜 오징어가 그럼 어머니한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예, 효자요. 효자, 아, 네. 제대로 효도하네요. 오징어네요. 산골오징어는 농한기 지역 농민들의 소득원으로도 쏠쏠한데요. 그렇게 내장 제거 작업을 마친 오징어들은 시원하게 냉수 마찰도 마다 않습니다.
지금 뒤에서 오징어를 세척 중인데 저 물은 어떤 물인가요? 네, 저희는 지하 안반수 170m 안반수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바닷물로 세척을 하지 않으면 짠맛이 안 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짠맛은 좀 빠지고 담백한 맛이 나기 때문에 더 맛있고 좋습니다. 사시사철 생산되고 있는 영동의 산골오징어. 맛의 비결은 바로 170m 지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천연 안반수로 세척하는 건데요. 수용성 단백질 성분이 많은 오징어와 천연 안반수가 만나 쫄깃한 맛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냉수 마찰을 끝낸 오징어들은 이제 맛있게 건조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아, 저기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거군요. 지금 뒤에 분위기가 보니까 틀리네. 건조 시설인 것 같은데 네네. 오징어는 건조를 얼마 정도 하나요? 하루에 한 1차 건조를 한 12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실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척된 오징어는 1차 건조를 위해 박영현 대표가 자체 개발한 24개의 건조실로 옮겨져 약 50도의 온도에서 건조되는데요. 바다가 없는 지역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산골오징어가 탄생할 수 있던 이유는 박영현 대표의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사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어떻게 하시다가 이 바다가 없는 영동에서 오징어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예, 제가 요구하기 전에 표고버섯 재배를 했어요. 옛날에는 버섯을 다 말렸거든. 물론 이제 버섯 말리는 기술을 이제 어른들한테 배웠지만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말려 버섯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리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한번 이제 버섯 말릴 때 실험적으로 해봤죠.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지. 버섯을 말리고 방치됐던 건조기를 활용해 오징어를 말렸고 이를 이웃에게 나눠주던 것이 산골오징어의 시작이었는데요. 청정 계곡바람과 깨끗한 천연 안반수를 이용해 건조 방법을 개발했고 이후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표창은 물론이고 수산물 브랜드 대전에서 수상하는 등의 쾌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늘 꽃길만 걸어오던 산골오징어에게 닥친 시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오징어 건조를 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올해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오징어가 생긴 이래 제일 안 잡혀서 오징어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네, 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맞아요. 많이 비싸져 가지고 소비자들이 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먹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비싼 걸 사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잘 건조를 해 놓으면 이게 팔려야 또 작업을 하는데 비싸니까 잘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 현재가. 어획량 감소로 오징어 값이 치솟으면서 한때 조업 중단 위기까지 이르렀지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주문이 쇄도하면서 위기를 딛고 재도약에 나섰습니다. 아유, 천만다행이네요.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1차 건조를 마친 오징어는 2차 공정에 들어서기 전 한껏 웅크린 몸을 펴주며 꽃단장에 나섭니다. 저도 함께 옹기종기 둘러앉아 바쁜 일손을 도왔는데요. 이제는 명실상부 영동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한 산골오징어 자랑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산골오징어는 어떤 게 좋다?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덜 짜고 두 번째는 아주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오염이 덜 돼서 아주 뭐 깨끗하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된 제품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산골오징어 최고. 여기 최고. 박영현 대표는 오징어 건조 시설,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까지 받았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식약청이 신청한 해썹이 인증되면 찜오징어로서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신뢰가 구축돼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이, 맛있겠네요. 맥주 한 잔 생각나네요. 네, 맛을 봐야 좋다, 되는데요. 맛있다 말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식가 지영이의 산골오징어 맛탐험기 지금 공개합니다. 어머니 진짜 맛있게 구워주셨는데 얘는 건조 오징어고 얘는 뭐예요? 아, 요거는요. 마른 오징어보다는 덜 말리고 그 반건조보다는 조금 더 말려서 수분이 한 75% 정도 건조가 된 상태. 그래서 그걸 미건 오징어라 그러거든요. 미건 오징어. 그래서 약간 더 육질이 마른 오징어보다는 부드럽고 그래서 치아가 약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드시기에는 요거 좋죠. 예. 산골오징어는 꾸덕꾸덕 쫀득한 살이 깊은 맛을 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건오징어는 물론 촉촉한 미건오징어까지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대표님의 주력 상품인 찜오징어까지. 전 이게 궁금해요. 이미 식감이 다른데요? 예, 요거 이제 특허받은 찜오징어. 건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잘라놓은 거예요. 예, 찜오징어 그런가요? 상품을. 너무 맛있어요. 이거 굽지 않은데. 예. 그리고 이제 간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요거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거 조미를 했냐래요. 근데 조미를 절대 아니고요.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오징어 본연의 그 상태의 오징어예요. 본연의 맛이 이렇게 간이 달고 아. 그리고 이제 간도 짭짤하고 이건 본연의 바다의 맞아요. 그 간이에요. 간도. 짭조름한 예, 그런 아무것도 맛이. 들어가는 거 없고 그냥 미건 오징어를 진공 포장해서 찌기만 한 거예요. 찌개만 했는데 이렇게 간이. 예. 첨가제와 방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오직 정직하고 건강한 맛을 선사하고 있는 산골오징어. 소비자들의 국민 간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바람도 있다고요. 올해는 오징어가 귀해가지고 너무 비싸서 많이 소비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깨끗하게 맛있게 부드럽게 잘 성심을 다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영동 오징어를 좀 많이 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의 산골 오징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영구의 연구를 거듭한다는 산골오징어. 바다 없는 영동에서 퍼지는 바다 내음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산골 오징어. 저도 이제 전국이 최초지 않을까,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게요.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되는데 그 특별한 만큼이나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게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맑은 공기에 건조를 했는데 요즘에는 황사며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질이 좋지가 않아서 직접 개발한 건조기에 건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잔손도 덜 가고 더 위생적으로 오징어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산골 오징어가 좀 위생적으로 생산이 되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쫄깃쫄깃한 이 식감이 일품인가 너무 맛있을 봐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피로회복 성분으로 널리 알려진 타우린 성분이 함유가 돼서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 발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와. 1년 365일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오징어를 생산하는 영동의 산골 오징어.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바다 없는 영동에서 만나는 산골 오징어 함께 하셨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충북 청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안효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요즘 제 스타일이 바뀌었다, 머리에 컬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머리 어디서 했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받아왔는데 오늘을 위해서 대답을 아껴왔습니다. 몇 번 물어봤어요? 네. 어디서 했냐고. 혼자만 가려고 스타일이 그러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네, 야. 비밀이에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바로 이 머리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계 이용 선수권 대회 1위에 빛나는 충청북도가 인정한 신의 손에 의해 완성된 머리입니다. 한층 더 잘생겨진 저와 함께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시죠. 남자의 완성은 헤어스타일, 밋밋한 효선이는 잊어라. 오늘 나 확 달라질 거야. 기술인으로는 최고의 경제에 이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장이라는 칭호. 충북 1호 이용 명장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 석자를 새긴 그분의 손길 지금 확인하시죠. 역시 명장을 만나러 간 곳은 간판부터 남다르다. 자랑스럽게 걸린 명장 인증판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용 명장을 찾아왔는데 느낌을 보니까 연륜이 묻어나는 게 명장 맞으시죠? 예, 이용 명장 이재천입니다.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 명장님께 맡겨도 될까요? 실력을 한번 검증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검증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제가? 제가 볼 때는 아이롱펌을 해서 포스 있게 예부도 있고 멋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잘생기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시술 준비에 돌입하는 이재천 명장. 척 보면 딱 답이 나오는 명장의 내공.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명장의 손놀림을 보시라. 제가 명장이라고 해서 찾아왔긴 했는데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6살부터 했으니까 한 45년 정도. 45년이요? 45년이요? 이야,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버님이 14살에 돌아가신 바람에 아버님이 이발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서 이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14살에 시작해가지고 19살에 면허증 땄습니다.
이재천 명장이 처음으로 가위를 잡은 것은 16살이 되던 해 이용원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미용업의 성장으로 이용원이 사라지는 요즘 이용사 자격증에 이어 미용 기술도 익혔는데요. 기술 배울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면허증 자격증을 따려면 3년간 업소에서 일을 해야지.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위생 검열을 한 그 도장이 6개가 찍혀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면서 그 업소에 남의 집 업소에서 기술 배우고 또 선배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뻔뻔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저희들이 퍼서 할 시절이니까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며 면허를 취득해 마침내 자신의 가게를 꾸린 이재천 명장.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손재주 때문인지 그의 솜씨가 입소문을 타면서 벌써 40여 년간 자신의 이름을 건 헤어샵을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명장은 언제 되신 거예요? 명장은 작년 10월 13일 날 충청북도 지사님한테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명장이 되신 지는 이제 1년이 채 안 되셨는데 이렇게 명장에 도전을 하시고 또 명장이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명장에 도전함으로써 후배들한테 배목에 대해서 어떤 더 도전 정신도 길러주시고 또 저 자신도 또 명장이라는 그 칭호를 가지고 또 행동이라든가 자세 또 손님들한테 대하는 모습 이런 걸 또 더 업그레이드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그가 가위를 잡은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고 쉼없이 자신을 갈고 닦았기에 그는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요. 이 명장이라는 것은 꼭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 공헌들이라든가 봉사, 또 학생들한 지도력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학교에 대학교도 가서 강의하고 청주 여자교도소라든가 남자교도소에서도 경기대 선수들을 가르쳐서 입상을 시키고 한 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돼서 이제 제가 아마 명장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에게 무엇보다 큰 기쁨은 자신의 기술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고 후배 양성에 열과성을 다한 그의 노력 역시 명장의 품격을 더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탄생된 충북 1호 이용 명장의 솜씨 드디어 확인해 볼 시간이 됐는데요. 야, 이제야 좀 연예인 같아 보이네요. 야, 전후 사진으로 보니까 차이가 확연하네요. 저 좀 괜찮나요? 좀 개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명장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명장에게 20년 넘게 머리를 맡긴 단골 손님은 어느새 굴곡진 인생사를 다 아는 친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명장님의 손길이 아버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는데 어떠세요? 옛날에 그 초등학교만 졸업을 해보선에 한 45년 동안 그 이발만 해서 지금 명장 됐다는 게 감히 보통 사람은 해낼 수가 없는 거죠. 40여 년 가위손 인생.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는 건병고시 시험을 와서 늦게나마 학업을 마치고 최근에는 대학교 졸업장까지 땄다고 하는데요. 역시 남다른 인내와 끈기의 명장이죠. 자, 1살, 2살 먹으면서 느껴지는 허전함. 공감하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죠. 명장의 또 하나 주특기가 나옵니다. 가발인가요? 제가 한 22년 됐습니다. 가발을. 처음에 접하면서 가발을 배워서 고객님들 머리 빠진 분들에게 멋있게 또 젊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또 가발을 배웠습니다. 자, 벌써부터 확 달라 보이죠? 이 정도면 신의 손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진짜 머리 간다요. 네, 명장이 괜히 명장이 아닙니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분위기가 바뀌셨어요.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됐을 것 같은데. 아저씨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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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네는 몇 살인가? 저요? 형님 저 37이요. 아이고, 자네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머리가 빠질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준비하셔야겠어요. 가발 쓸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걱정 없어요. 우리 뭐 명장님한테 가발 맞추면 되죠. 아이, 여기 와서 꼭 맞춰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잘해. 형님 멋있어요. 아이, 고맙네. 잘 맞으니까.
어느 정도 영업이 마무리될 즈음 명장의 헤어숍에 들어서는 이들이 있는데요. 낮에는 이곳이 손님들로 북적인다면 저녁에는 그의 작업실로 또 교실로 사용된다는 사실. 그 말은 즉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명장님한테 뭔가를 배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선생님한테 여기서 근무도 했었고 또 선생님한테 이용장에 관해서 배우고 싶어서 여기 지금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용장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용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장은 이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어야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 부분이 비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선생님? 이건 뿌리 부분이 너무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밀어서 당겨서 끌어 올려가지고. 이재천 명장은 2004년 이용장이 되었지만 명장도 2번의 고배를 마실 정도로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각종 기능 경기 대회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는 만큼 명장에게 1대1 교육을 받는 건 제자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온종일 서서 일하고 피곤할 법도 한데 다들 열정이 넘칩니다. 네. 아, 밤늦게까지 또. 좀 늦은 시간이니까 좀 죄송스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네. 혹여라도 강의 있으신 날에도 그냥 저희가 이게 이렇게 궁금해요 그러면 강원장 그럼 끝나고 와요. 너무나도 다정하게 잘해주세요. 너무 꼼꼼하셔가지고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도 정말 힘든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명장님께 감사의 한마디 전해주시죠. 그렇죠. 선생님 늘 감사드리고요.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저희가 존경함을 이렇게 표하고 싶어요. 그리고 늘 건강하셔서 저희 항상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화이팅!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용사의 길을 천직이라 여기며 살아온 이재천 명장. 그에게는 여전히 도전과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충청부터 명장이 됐으니 또 국가에서 좀 대한민국 명장이 있습니다. 거기 도전해서 명장이 되고 나서 후배들 양성하면서 후배들이 저보다 나은 명장에 더 훌륭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힘난 데까지 도와주고 싶고 또 이게 제 바람입니다. 그에게 이용은 아버지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자 힘든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준 희망이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보니 어쩌면 천직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운명을 명장의 삶으로 바꾼 이재천 씨. 앞으로 50년, 60년 건강하게 이용 외길 인생 쭉 이어나가길 응원할게요. 네, 멋진 모습 잘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효선 리포터의 헤어스타일이 이용 명장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작품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막 움직이시면 안 되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좀 귀여워졌어요. 그리고 네. 피부 에포트를 보니까 네. 확실하게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네, 어찌나 명성이 널리 퍼져 있는지 제가 예. 머리를 하고 있는 중에도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끊임없는 연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염색이나 파마 기술을 배우고 나오면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어머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의 네. 희생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명장이라는 칭호를 부여받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60, 70개 직종에서 5가지 분야의 명장을 임명했는데요. 이용, 미용을 통틀어서는 이재천 명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이재천 명장님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금바지 변신이 필요한데 명장님 빨리 찾아뵈야겠네요. 네,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까지 오늘 풍성한 고향 소식 전해준 두 분의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 네.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길이 꽉꽉 밀리고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는 경쾌한 음악, 신나는 음악들 많이 듣고 또 재미있는 만담이나 토크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네. 장시간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분들 또 화물차 기사분들 어깨가 들썩이는 노래를 많이 듣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운전할 때 우울감이 운전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좀 과속을 할 것 같지만 예.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는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그 우울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집중력이 분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자동차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기판을 보게 되는데 이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답니다. 네, 이 정체가 심한 출근길, 퇴근길 그리고 혹시 좀 기분이 우울할 때는 예. 이 신나는 음악 들으시면서 안전운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충북 청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